자, 오늘은 캠브리지 10권이에요. 이 캠브리지 10권은 시중에서 여러분들이 쉽게 구할 수 있는 IELTS를 준비하는 데 가장 좋은 책입니다. 그리고 이 캠브리지 10권에서 리딩 답안지 부분을 한번 보고 여러분들한테 리딩을 공부하는 순서, 또 공략하는 순서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많은 분들께서 생각하시기를 리딩을 어떤 문제부터 풀어야 되고 또 어떤 문제를 중점을 두어서 공부하는 게 유리한지를 물어보세요. 그럼 얼핏 생각하면 많은 분들은 당연히 실제 문제, 이런 부분이죠. 이런 부분을 보고 내가 공부에 대한 설명을 듣는 게 맞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좀 역발상으로 오늘은 이 답안지 부분을 보고 공부해야 되는 집중 포인트들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아카데믹 리딩은 40문제고요. 대략 16문제 정도를 맞추면 5.0이라고 봐요. 또 23문제 정도를 맞추면 6.0이라고 보고요. 그 이상이면 7.0 쪽으로 올라가는데, 대부분의 분들은 일단은 이 사이 어딘가를 필요로 하실 때가 많지요. 맥시멈으로 올라가신다고 했을 때 한 27문제 정도 맞추시면 26에서 7문제면 그러면 이제 6.5가 됩니다. 7.0은 31문제, 30문제 정도 되는데 오늘의 설명에서는 약간 예외로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 우리가 5.0에서 6.0 사이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라고 했을 때 23문제를 맞춰야 된다는 데서 첫 번째 알아야 되는 힌트는 모든 문제를 다 풀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모든 문제를 다 맞출 수 있다는 얘기도 틀렸다는 거죠. 결국은 내가 40문제 중 23개라는 목표 개수를 달성한다면 원하는 성적인 6.0이 나올 거라는 얘기지, 실제 40개를 다 맞춰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뜻이죠. 그럼 기본적으로는 어떤 부분에 핵심을 둬야 되는가? 두말하면 잔소리로 주관식입니다. 주관식을 무조건 잘해야 됩니다. 여기 6번부터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3번이 주관식인데 이런 주관식들을 잘해야죠. 주관식의 비중은 지금 이렇게 한 7, 8문제 나오는 것보다 더 많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실제 이런 경우에도 여러분들 주관식이 많이 나옴을 볼 수 있겠죠. 리스닝이긴 하지만 리딩 같은 경우에도 주관식이 많이 나온 경우는 흔히 볼 수 있는 경우입니다. 주관식 많죠? 12문제, 13문제까지 나오거나 20문제가 나온 적도 있습니다. 어쨌건 이 주관식이라는 것에 대해서 왜 우리가 중시하고 평소에 연습을 많이 해야 되냐면, 간단하게 true false not given이라는 문제가 1번부터 5번 사이에 나와 있는데, true false not given은 여러분들 한마디로 찍어도 true나 2개가 있네요, not given 2개가 있네요.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있어요. 아무리 재수가 없어도 false 한 문제 맞추는데, 이 주관식 지금 6에서 13번은 우리가 찍어서 맞출 수 있을 경우는 거의 없을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 IELTS 리딩 지문이 이렇게 두꺼운데 이 두꺼운 지문에서 어떤 단어 하나가 갑자기 마음에 들어서 그 단어를 주관식에 배정한들, 그 주관식에 배정한 단어가 맞을 확률은 여기 첫 단어부터 이 끝 단어 중에 하나의 확률만큼 큰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주관식은 찍어서 맞출 수 없기 때문에 시험장에서 제일 먼저 풀어야 하면 물론이고, 왜냐면 뒤로 갈수록 문제를 풀만한 여유가 없어지고 마음의 여유가 없어지고 그러면 결국은 찍게 될지도 모르지만 못 찍는 문제니까요. 그래서 시험장에서 제일 먼저 처리해야 되는 주관식을 먼저 공부하고 연습하는 게 기본이고요. 그리고는 TFNG를 그 다음에 공부하는 게 더 좋으세요. True False Not Given을. True False Not Given은 비중이 언제나 10문제 이상으로 나오는 기본적인 문제 유형이고요. 여담으로 얘기하면 Yes, No, Not Given으로 써야 될 경우와 True False Not Given으로 써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여담이고요. 다르게 쓰면 틀리게 합니다. 이 True False Not Given과 Yes, No, Not Given 어쨌건 같이 문제를 푸는 테크닉이 요구되는 문제 유형인데, 재밌는 게 false 하나만 맞추고 반대로 밀어도, 예를 들어 false를 제외한 옵션인 true나 not given으로 밀어도 3개 남았네요. 또 마찬가지로 true 하나만 맞추고 false나 not given으로 밀어도 3개 남았네요. 이렇게 한 문제만 맞추더라도 나머지 3개의 옵션 중에 남은 2가지 옵션 중에 하나로 밀었을 때 절반 이상은 자연스럽게 맞춰주는 문제 유형이니까 TFNG가 훨씬 더 공부를 해서 투자를 했을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성비가 있는 문제죠. 그래서 IELTS에서 6.0까지를 필요로 하신 분들이 총 23문제를 다 맞출 필요는 없잖아요. 사실 사람이라는 건 누구나 다 찍는 것도 하기 마련이니까 대략 18문제에서 20문제 사이를 맞추고 3에서 5, 6문제를 찍어서 맞춘다고 가정한다면
대개 주관식과 TFNG만 맞춰주면 나머지 문제가 찍어도 되는 문제 유형에 해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IELTS 실전 시험장을 위해서 비교적 급한 마음으로 공부를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상식적인 차원에서의 접근은 True, False, Not Given 또는 Yes, Not Given과 주관식을 먼저 중점을 더 공부를 하시고 그런 다음에 매칭이라고 불리는 ABCD로 정답을 적는 문제와 로마 숫자로 정답을 적는 패딩을 나중에 접수하는 방식으로 준비를 해가시는 게 현실적이며 또한 시간을 절약할 수 있으며 가격 대비 성능을 높이는 준비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세상 모든 공부는 다 순서와 요령이 있게 마련인데 그 중에서 특히나 시험은 그 부분이 더 중시되는 형태의 삶의 방식이죠. 그래서 그런 삶의 방식에 빠르게 적응하고 원하는 결과를 빨리 얻고 싶으시다면 리딩만큼은 주관식 먼저 공부하시고 찍을 수 없으니까 True, False, Not Given 하나만 맞추고 나머지 반대로 풀더라도 훨씬 더 많은 문제를 맞추게 되니까 이 두 가지 문제형부터 시작하는 현명함을 가지시기를 빌겠습니다. 다음번에 좀 더 공부에 대한 직접적인 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